내일 주말이고 여전히 중요한 이벤트는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입니다. 3인의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교보증권의 백지훈 차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12월 금리 동결 만장일치입니다. 12월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또다시 동결되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바입니다. 4위 키워드는 유로존 ECB 회의, EU 정상회담입니다. 유로존 관련해서 계속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ECB 회의에서 금리 결정, 내일은 EU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3위 키워드는 KT, 4G LTE 서비스 차질입니다. KT가 LTE 상용화 지연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 전반에 대한 주가 판단을 해봅니다. 유로존은 요새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엇박자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EFSF, ESM 병행 운영하는 거 독일에서 반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EU 조약 개정하는 문제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천히 가자, 독일에서는 전면 개정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G20에서 IMF에 6천억 달러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니혼 게이자에서 보도를 했는데 곧바로 CNBC에서는 또 반대 보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오고 도무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내일 EU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제는 서서히 걱정하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최근에 유럽 지역의 국가들 국채 금리는 뚜렷하게 하락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학영 의원께서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고 미국 현지나 이런 분위기도 같이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잘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정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상반된 보도들이 여전히 시장에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어저께 이 시간만 하더라도요, 앞서 말씀드렸던 EFSF, ESM이 동시 운영된다 얘기 나왔는데, 오늘 바로 또 그런 적이 없다라고 독일이 또 치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일부 투자 전략가나 이런 경제 전문가들은 절대로 유럽 자체가요, 하나의 공동체, 지금 같은 EU라든가 그 안에서의 유로존 이런 체제로 같이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사르코지 대통령이나 메르켈 총리다 금요일 밤을 새더라도 합의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하지만은요. 독일에서 모든 것은 독일이 지금 많은 키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일은 자기네가 돈을 내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특성인데요. 독일에서는 독일식의 어떤 철저한 경제, 재정 정책 이런 것들, 사회적 규범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요.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과거 유럽의 역사까지 들고 나오면서 분석하는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명의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과연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얘기했더니 향후 3개월 안에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S&P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11명 정도이기 때문에요. 절대 다수가 지금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점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독일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얼마만큼 정말 감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수용하겠느냐가 킬 것 같은데, 현재 수준에서는 절대 함부로 예측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 갖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걸 누가 맞출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누가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요. 시장은 좀 냉정하게 하여튼 다음 주 초에는 시장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글쎄 EU 정상회담 결과를 지금 전혀 예측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좋겠지만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거의 없거나 이랬을 때 이학영 의원께서는 파장이 좀 상당히 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파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유로존에 관해서는 오늘 ING에서 흥미로운 레포트를 썼습니다. 혹시 참고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 시간에도 제가 잠깐 소개드렸는데요. 딴 나라가 아니라 영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이것만 얘기했고요. 유로존이 붕괴되는 것도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만 탈퇴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전부 다 유로존이 붕괴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 케이스만 하더라도 즉 그리스만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도 순전히 예측일 뿐입니다. 시나리오만 준비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보면 그 영국의 파운드화가요 25% 정도 유로화에 대해 급상승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수출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에 대한 수출이 한 30% 된다, 40% 차지한다는데요. 10%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에 하나 전체가 유로존에 붕괴하면요, 유로 그 파운드의 가치 폭등할 거라고 합니다. 독일에 대해서도 25%, 프랑스 대비 65%. 스페인 대비 115%니까요. 영국 사람들은 실제로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뭐 미국도 뭐 당연히 뭐 마찬가지가 같고 특히 영국의 주요 은행들이요. 지금 뭐 유럽 다 있지만 바클레이스 같은 대표적인 은행이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엄청난 돈 5,800억 유로가 만큼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요. 영국의 그 은행 국제 그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런 경고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상당히 심각한 시나리오 같고요. 사실 유로존 문제만 빼면은 다른 여건들은 그래도 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유로존 문제가 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다음으로 통신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KT 오늘부터 LTE 서비스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발목이 잡혔습니다. 2G 사용을 뭐 계속 중단하기로 했는데 뭐 계속 사용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났고요. 그러면서 KT 주가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뭐 반사급부적으로 다른 그 통신주들은 그나마 좀 그 반등을 하는 모양이고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KT, 백주훈 차장께서는 뭐 지금 뭐 LTE 서비스 좀 연기됐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시청자 여러분들 뭐 통신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통신주 전반적인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핸드폰을 통한 특히 뭐 스마트폰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통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국은 시장의 수요와 그다음에 욕구가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좀 더 빠른 데이터 통신들을 원하고 있고 이것이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LTE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요금 체계가 비싸더라도 LTE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구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업체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적더라도 시장의 MS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그 투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KT도 3조 원대 LTE망을 깔기 위해서 투자 계획은 발표를 했지만은 실질적인 LTE 서비스의 그 시작 시점이 늦어짐으로 해서 당연히 선도 업체에 비해서 시장의 MS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3G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신사들의 수익 구조가 개선이 되고 있었던 부분들은 분명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뭐 핸드셋 업체인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는 모습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통신 업종들은 대규모 투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꿔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통신 업종들은 이제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가가치를 높이 올리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을 상승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장 모멘텀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가짐으로 해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은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EU 시장의 재정위기라든지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을 통해서 시장을 사실상 쫓아가는 매매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통신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중장기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통신 업종에 대한 포트폴리오 편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런 성장성의 부재를 본다라고 하면 포트폴리오의 편입은 일부 비중을 갖다 포함하는 정도의 수준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KT만 지금 4세대로 못 가고 있는데 어쨌든 좀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통신주는 뭐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방어주. 역시 뭐 방어주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LG그룹주 약세, 태양광주 강세입니다. LG그룹주 요새 참 루머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뭐 분사 얘기가 나오더니 이제 뭐 LG 디스플레이 뭐 증자 얘기가 나왔고 11월 3일이었던가요? LG전자가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한 번 또 출렁했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영향들이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오늘 이제 강세 보이는 쪽이 태양광 쪽입니다. 뭐 버핏이 태양광 발전 시설에 그 투자를 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께는 LG그룹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루머도 많고 오늘 또 이제 유증설이 터졌는데 그러면서 동반 약세 보이고 있고요.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뭐 LG 디스플레이 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다만 이제 보도를 통해서 일종의 계획이 없다 이 정도만 나왔습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공시라는 우리나라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가면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지만은요, LG전자, LG 디스플레이는 또 하이닉스도 큰 틀에서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일종에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양치기 소년 같은 양치기 소년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보십시오. 애널리스트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애널리스트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으로 최저점이다. 디스플레이 가격 다 빠졌다. 곧 반등한다. 실적 좋아진다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몇 분기째 좋아진 적이 없죠. 이제 와서 LG 디스플레이 내년도 1분기에 흑자 전환 가능하다는 레포트까지 제가 나무로 얼핏 봤는데요. 이제부터 좋아진다는 얘기인데요. 항상 3, 4분기째 계속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쉽게 해서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저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가격이 정말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여기저기서 수요가 늘어나면 디스플레이를 사야죠. 삼성전자 살 일이 아니라 LG 디스플레이를 사야 되고요.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가격이 정말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삼성전자 살 일이 없죠. 하이닉스를 사야죠. 왜냐하면 100% 반도체에 올인된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IR 할 때 삼성전자에서 디스플레이 여전히 어렵다고 얘기했고요. 반도체 내년 1, 4분기까지 여전히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글로벌 탑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너무 좀 적극적으로 디스플레이 좋아진다, 좋아지고 있다, 반도체 가격 오를 거다 얘기하는 것은 약간은 쉽게 얘기해서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코멘트들이 많다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IT가 아니라 여전히 삼성전자에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들 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오늘 재미없고요. LG전자 재미없는데 삼성전자는 외롭게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탑픽이고요. 글로벌 마켓에서 주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요, 삼성전자로 조금씩이라도 교체하는 것이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증자 루머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또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이학영 의원께서 하신 말씀은 펀더멘탈 측면에서 업황 회복이나 그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양광주 좀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버핏 투자했다 그래서 태양광주 올라가는 게 이게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태양광에 투자한 게 아니라 현금 창출이 가능한 발전 설비 시설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단순히 버핏 때문에 오른다 그러면은 단반성일 것 같은데 오늘 또 일부 리포트도 나왔고 OCI 같은 경우 여기서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다. 최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을 찍었다. 이런 논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백지훈 차장께서는 태양광 관련주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런 태양광 업체들 결국은 시장의 에너지에 대한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 있는 구간이고요. 그간의 그러한 성장성과 그다음에 부가가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상당히 변동폭을 크게 가져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체들, 대만 업체들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시 치킨 게임과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가 많이 싸지고 당연히 공급 과잉이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 내에서 버티는 업체들이 M&A라든지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결국은 시장을 잠식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이슈는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갈 공산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근간에는 결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 세계 경기가 다시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국내 증시상으로도 1900포인트에 와 있는 구간이라고 하면 이런 향후에 그 경기와 그다음에 소비가 회복이 됐을 경우에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워렌 버핏의 투자를 모멘텀으로 해서 이런 태양광 업체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치킨 게임과 규모의 경제에서 살아날 수 있는 업체들로 좀 종목을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OCI는 폴리실리콘 부분에서 세계 3대 업체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와 치킨 게임에서 그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런 태양광에 대한 수요, 그다음에 판넬이라든지 모듈 업체들, 그다음에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계속해서 순환매 성격을 띠면서 그 올라가고 있는데 요 근래는 이제 그 원재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OCI 주가도 좀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의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또 영업비용이 늘어나면서 그 이익률은 좀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의 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OCI의 이러한 그 치킨 게임에서의 승자가 될 가능성을 보고 나서의 염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인 접근이 오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태양광주 가격 매력 구간에 진입한 거는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OCI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치킨 게임에서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근데 이제 다른 업체들,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들은 일단은 그 치킨 게임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게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만기일 매수 우위입니다. 어제 뭐 대부분 오늘 만기를 예상하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것이다. 매수 우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반면에 오늘 흐름을 보면은 국내 기관 외국인 주식을 팔면서 개장 초반에는 국내 기관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도 뭐 3대 주체가 모두 주식을 파는 좀 이런 패턴도 나타났었고요. 어쨌든 외국인 개인 국내 기관 주식을 팔면서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이학영 의원께서는 글쎄 오늘 이런 흐름 좀 평가해 주시고요. 오늘로서 이제 그 변수 하나, 만기 하나 이제 지나가는데 이후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있는 일은 워낙에 만기를 나려고 들고 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주가가 더 내릴지 아니면 더 급등할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부터 종가까지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그런 거 정도는 특히 종가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리 매매 제도가 바꿨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은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 되면 대부분 원상 복귀되기 때문에 혹시 오늘 급등하거나 급락하더라도 뭐 걱정하거나 오히려 또 반가워서 좋아할 일도 실제로는 없다라고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은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 전략 전술이 되겠는데요. 일단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번 유럽의 이슈는 결과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미국 투자가들은 상당히 강하게 반응할 겁니다. 좋게 나오더라도 강하게 올라갈 것이고요. 좀 안 좋은 식으로 나면 뭐 금융주부터 해서 주가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요.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을 좀 대비하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앞서는 이제 계속 안 좋을 가능 시나리오부터 설명드렸는데요. 만약에 안 좋으면 금융주가 일단 가장 먼저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더라도 금융주는 다음 주 이후에 확인하고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생각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혹시 좋은 방향으로 나오면 주가는 위로도 뭐 100포인트, 150포인트 쉽게 갈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요. 유럽의 경기 회복은 그렇더라도 뭐 회복되는 건 뭐 상당히 먼 시기고요. 다만 미국의 소비라든가요. 고용시장의 회복 이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요. 산타랠리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6에서 한 8% 정도 연말까지 그런 것을 보는 전략가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정도까지는 좀 관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오늘 정도까지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어떤 테마성 주식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내일 이후 특히 다음 주 이후에는요. 주가가 올라가건 떨어지건 간에 뭐 중소형주보다는 다시 대형주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내일 특히 뭐 어떻게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뭐 예측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단 확인하고 매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소형주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들어서 특징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고 오늘 흐름에서도 나타났지만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내내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백주훈 차장께서는 이런 흐름이 일시적인 흐름일지 아니면 지속될지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심 가지고 계신 업종이나 종목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시장의 큰 화두인 이런 대외 변수, 유로존의 위기와 함께 그 다음에 그 시장 내에서의 그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테마주들과 그다음에 재료 보유주들이 시장에 좀 히트를 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금감원의 그 테마주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오히려 대형주나 지수들이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익률 게임이 유리한 이러한 그 재료주들로 그 수급들이 몰리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역시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그 완전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랠리라고 하면 결국은 지수의 이런 불확실성보다는 오히려 현재 저금리 기조화에서 좀 배당주의 투자가 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고요. 이런 배당주들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과 그다음에 업종 대표주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도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시장이 대형주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주도주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오히려 중국 관련한 소비 관련한 종목들과 그다음에 그 배당 성향을 크게 갖고 있는 화재보험 업종들과 생복 업종들에 좀 관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화재보험주들은 뭐 메리츠 화재, LIG 손보 등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그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강원랜드 이런 고배당 성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현재 가격대에서 메리트도 있으실 거고요. 일정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성향과 더불어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산타랠리, 연말랠리가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일단 뭐 불확실성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일단 좀 관심을 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